라임 전주로 알려져 있는 김봉현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미 밀항에서 한국 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법원이 왜 이렇게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해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라임 투자회사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횡령했고 정치권 로비를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2020년 5월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해 7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이유로 조건부 보석을 시켜줍니다. 이때부터 좀 법조계에서 이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전자 팔찌를 채웠는데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결심 공판 1시간 30분 전 그것도 전자 팔찌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이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적이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밀항에서 한국 뜬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도주 과정에서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꾸고 조카 소유 자동차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를 빼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도주했다는 겁니다.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꾸고 조카 자동차로 도주를 한 걸로 보이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놨다. 빈 깡통이었다는 거죠. 도주 조력 조카 A씨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와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손 놓고 보고만 있는 상황. 김봉현과 수감 생활한 지인으로부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중국은 코로나로 철저히 밀항 막고 있을 것이다. 일본, 베트남 밀항 가능성도 있다. 아니,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황망하게까지 합니다. 이거 놓쳐요? 전자팔찌를 끊고 백주대낮에 잠적을 하고 밀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법원은 왜 애초에 보석을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결심 공판을 1시간 반 앞두고 도주를 했거든요. 결심 공판이라는 게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을 징역형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1시간 반 앞두고 도주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보석이 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내부자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제보상 이 사람이 밀항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번 법원에 이 사람 보석 취소하고 다시 가둬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미 했는데 법원에서 반려를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사람의 보석을 취소해야 할 만한 이유를 명확하게 잘 증명을 못했거나 아니 근데 검찰이 밀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부자 진술을 들었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또 검찰이 그만큼 그 진술만 가지고는 어렵고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을 요구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검찰이 제대로 규명을 못했거나 아니면 법원이 너무 빡빡하게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예. 이제 이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보석이 취소가 안 되고 도망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거든요. 그 사람의 피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된 가족들도 다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건에 도주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데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김학의가 나쁜 사람이라는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 금지가 돼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 절차라는 게 그만큼 엄중하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게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떻게든 빨리 이 사람 밀항을 만약에 안 했다면 항만 등의 여러 가지 경계를 강화해서 잡아내던가 밀항을 했다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 국제 공조로 갑니까? 하여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그러고 김봉현 전 회장도 그러고 이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까지 일단 가면 안 돼요. 보면 뜨면 잘 안 잡혀 보니까. 이게 아무리 날고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어도 김성태 전 회장 이거 빨리 신병 확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일단 국제 공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빨리 지금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 전후로 해서 조카와 유심을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차를 이용해서 도피를 한 걸로 보이는데 블랙박스 이걸 빼냈다라는 것은 일단 사전에 계획을 좀 짰다. 조카 모의를 했다. 그래서 참고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조카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하죠. 그리고 조카와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을 개연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밀항을 하지 않은 거라면 국내 어디인가에 은신해 있을 것이고 밀항을 했다면 어디인가로 밀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 조카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뭐 규명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뭐 사후 약방문이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다른 대표 같은 경우에 징역 20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범죄자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석이라고 하는 거를 작년 7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속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보석을 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법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자팔찌 이렇게 딱 차고 있으면 저도 그 스마트워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있으면은 대충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김봉현 입장에서는 뭐 믿자야 본전이죠. 뭐 징역 나이가 거의 한 50 됐던데 징역 20년 받나 이렇게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30년 받나 뭐 큰 차이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충동적이든 아니면 그 예상을 했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만에 하나 밀항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잡아들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국내에 있으면은 뭐 언젠가는 그 조만간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굉장히 아쉽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보석 취소를 결정하긴 했어요. 검찰의 기각기가. 하지만 법원이 11일 오후 2시 50분쯤 보석 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미 김봉현 전 회장은 도주에서 종족을 감춘 뒤였어요. 1시 30분에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었다고 하니까 너무 늦게 취소를 한 거예요, 법원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원래 이렇게 법원이 좀 늦습니까? 원래 이제 법이 좀 늦기는 늦어요. 늦기는 늦는데 이제 아마 담당 그 재판부에서도 그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하지만 11일 오후 2시 50분에 보석 취소를 결정했는데 1시간 전에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자팔찌가 끊깁니까 이렇게 쉽게? 그안 잡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끊기니까 끊었겠죠. 뭐. 그렇죠. 끊기니까 끊었겠죠. 근데 이게 쉽게 끊기는 건가? 왜냐하면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인터뷰 중에서 전자팔찌든 전자발찌든 이게 쉽게 끊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강화하자. 두 겹, 세 겹으로 강화하자. 이런 인터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쉽게 끊기나 했는데 쉽게 끊기네요. 지금 보니까. 뭘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끊길 것 같으면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왜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도 기억하기를 이게 너무 허술하게 이제 풀리다 보니까 좀 더 강화한 신기술을 도입한 전자발찌, 팔찌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는 거에 대해서 형량 같은 거 엄청 높일 수 없나요? 이거 엄청나게 중한 범죄고 사실 그거를 약속으로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끊고 갈 것 같으면 모두가 보석을 신청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 그 궁금증.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게 되면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 좀 황당해요. 허무해요. 공용 물건 손상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공용 물건 손상 혐의. 아니, 맞긴 한데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 전자장치 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입니다라는 겁니다. 공용 물건 손상 혐의.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잠시만, 이거 뭐 추가해봤자 도망갔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손상하면 손괴죄인데 저거는 결국은 이제 그 전자 팔찌가 본인 게 아니고 국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궁여지책으로 저 혐의를 갖다가 추가한 건데 저 혐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형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